손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상손해란 말 그대로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화물을 실었어요. 이 화물이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낙뢰를 당하든 또 이렇게 워싱 오버를 통해서 내가 뭡니까? 이렇게 투하를 시키든 또는 안에서 기관에서 배가 불이 나서 화재를 조금 파해를 당하든 이런 모든 걸 말하죠. 우리는 뭐 때문입니까? 요 지금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박이 아니라 적합을 말합니다. 그 해상 손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품의 물적인 손해, 비용 손해나 책임 손해로 우리가 입을 때를 통상 해상 손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런 물적 손해, 즉 화물에 관한 손해에서 크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뭐 우리가 크게 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봅시다. 해상 손해 종류는 결과적으로 해상 손해란 해상 운송 도중에 배에 실린 물건이 손해가 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화물의 물적인 손실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물 자체의 손실이 나는 거. 뭐 이렇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투하도 있고 등등, 워싱 오버를 통해서 있고 낙뢰도 있고 등등 있죠. 그다음에 그거를 구조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 손해.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해상 손해는. 그럼 주로 우리는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물건들이 우리가 물적 손해라든지 비용 손해가 가장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물적 손해 중에 전부 다 손실이 났으면 전손이고요. 일부분만 났으면 분손입니다. 전손 중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actual total loss를 해서 우리가 현실 전손이고 요거는 추정 전손이나 constructive total loss에서 예상 회복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그다음 우리가 분손을 배웠죠. 단독여손이다, 공동여손이다. 비용은 뭡니까? 배가 만약에 뭐 이렇게 충돌해서 침몰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뭐 건져 올려서 물건을 찾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이렇게 배가 뭐 중간에서 기관 고장으로 서버렸다죠. 그랬을 때 뭐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비용이라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말씀드린 특별히 손해가 이제 이렇게 피난항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 손해 방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적 손해 중에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잖아요. 그 전손 중에서도 특히 현실 전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추정 전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현실 전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화물이 멸실돼 버린 거예요. 뭐 멸실됐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선박이 적합이 충돌이나 침몰이나 자철해가지고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뭐 복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있죠. 완전히 타버렸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전소해버렸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물건은 찾긴 찾았는데 본목적물, 즉 우리가 화물에 대해서 본래 성질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료를 싣고 갔는데 밀가루를 싣고 갔는데 어찌 됩니까? 해수가 들어와서 컨테이너에 물이 다 꽉 차버려서 비료가 물에 완전히 뭐 젖어버리면 뭐 역할이 안 되죠. 밀가루가 물에 다 젖어버리면 역할은 못 하죠. 이러면 아니 됩니까? 아예 그 밀가루에 또 뭡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비료에 또는 우리가 생수를 넣고 다니는데 생수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아예 그럼 생수로서 성질이 상실한 거죠. 그러면 전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 가능성 박탈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했죠. 주로 어떤 부분이죠? 이런 뭐 이렇게 해적들에 의해서 강도에서 몰수가 돼버렸다든지 그중에 탈취가 돼버린 경우에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선박이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뭐 항공기가 폭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뭔가 사라진 거죠. 아예 배가 미싱이 돼버리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실려 있는 화물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손한다 이 말이죠. 요게 실제로 전손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죠? 사라져버린 거, 아니, 못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 전손입니다. 추정 전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추정해보니까 이게 전손 처리해야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회복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럴 때 주로 나오는 게 위부와 대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 자동차가 이렇게 사고 나서 앞부분이 이렇게 사고 나서 반파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찌 됩니까? 아직 살아있죠, 뒷부분은.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뭐라 할까요? 분손 처리하고 싶어 하겠죠. 왜? 이 부분만 처리해 주면 된다죠. 요거 남아있잖아요.
이렇지만은 실제로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이 뒷부분에 우리가 차체보다는 앞부분에 후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뭡니까? 엔진이라든지, 그죠? 뭐 앞에 라지에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등등 안에 보면 이렇게 뭐 많죠, 뭐가,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놈을 수리하는 게 어떻게 봅니까? 여기 남아있는 차체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요? 보험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전문 기관에, 다시 말해서 정비소에다가 만약에 전문 정비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해보니까 앞에 라지아타를 뭐 교체를 해야 되고, 엔진은 뭐 수리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여기에 문제 휀다를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어컨이 등등 안 되고 등등 이렇게 수리를 쭉 뽑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가 그 회복이, 이 앞부분에 회복되는 비용이 내가 화물에, 다시 말해서 가액을 초과한 거, 보험료를 초과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로 뭡니까? 안 됩니다. 분손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전손으로 처리해 주셔도 부족할 판입니다. 라고 하겠죠. 전손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에서 점검을 한 거죠. 점검해 보면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전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수리할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 추정을 해보니 전손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추정전손이에요. 그 말은 아직 차는 이제 차체는 남아있는데 앞에 인진 부분에 많이 타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크게 봐서는 요거는 부분 전손이기 때문에 분손 처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중요 부위가 앞부분에 다 있죠. 뒷부분에 만약에 들어받아서 분손 처리를 받아들면 되죠. 왜? 뒷부분에 뭐 이렇게 붙였다가 뭐 이렇게 접목만 하면 되겠죠. 트렁크라든지 이런 거는 잘라 붙이면 된다지만 앞부분은 중요 부품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손 처리하면 피보험자로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 전문적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건지 예상치를 뽑아서 추정해 보니까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손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것을 추정전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분손을 추정전손 해주세요라고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행위는 뭐냐? 이게 위부입니다. 이게 위부예요. 자,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전손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분손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견적서를 받았으니 이것을 분손이 아니라 추정전손으로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위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부를 게을리하면 분손 처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부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욕심을 좀 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차를 가해한 차가 있겠죠. 가해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는데 보험회사에다가 물어달라고. 두 번째 어찌 됩니까? 가해자인다 물어달라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도 배상받고 가해자에게 보상받고 이중보상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상받고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뭡니까? 고철로 팔아버리죠. 그럼 잔존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피보험자는 돈 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리비 보험회사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해자에게 받고 남아있는 고철로 처리되는 그 자동차를 팔문해서 또 수십만 원 버는 잔존물 갖춰야 되는 거. 2중, 3중으로 내가 혜택을 보죠. 이것을 2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다시 말해서 위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뭡니까? 대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대위권을 발동하는 게 뭐냐? 보험회사가 너에게 추정전손을 해서 다 보험료를 줬으니 이 가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뭡니까? 누가 한다? 보험회사에 기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잔존 가치가 있다면 그조차도 기속되는 거지. 너는 그 보험으로서, 보험의 청구로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대위권 발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가서 교재로 지금처럼 추정전손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예상을 해보니까 회복 비용이 이렇게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겠더라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해 차값보다 더 비싸게 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거 내가 보험 드는 거라도 전손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전손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뭐란다? 위부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내가 피보험자가 위부를 게을리하면은 보험회사는 그냥 분손 처리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내가 위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해주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실무죠. 왜? 위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몇 차례 확인해서
보험회사가 오케이 했습니다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내가 추정 전선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위는 뭐냐, 서브로게이션은 추정 전선을 통해서 내가 다시면서 보험금 전액을 다 탔습니다. 그럴 경우에 뭡니까? 내가 제3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제3자 누구죠? 가해자죠. 이 가해자에 대한 내가 보상권, 구상권이라는 건 보상받는 거죠. 보험자에게, 다시 말해 사고자에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화물을 고쳐본들 큰 문제가 없다면은, 재미가 없다면은 그 잔존물을 고철 처리하겠죠. 그 잔존물도, 이 권한도 구상권과, 다시 말해 잔존물 권한이 어디로 간다? 보험회사로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의 배상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리권 발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분소는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죠. 분소는 뭐입니까? 분소는 단독훼손과 공동훼손 있죠. 단독훼손은 뭡니까? 우리가 배에서 그 화물 자체 고유의 성질이나 포장 불비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투하를 시켜버렸어요. 이럴 때 네 혼자 문제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P에서는 단독훼손 부담 안 하지만 ICC, 그죠? ICCC에서는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단독훼손입니다. 공동훼손은 뭡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되십니까? 워싱 오버보드를 통해서 배가 물이 가득 차버려서 뭔가를 위에 있는 화물을 좀 바다에 투하시켜야 되죠. 그럴 때 일부 위에 있는 제품들이 투하되겠죠. 누가 됩니까? 공동의, 그죠? 배와 나머지 남아있는 화물에 대해서 손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화물의 일부, 아무래도 제일 위에 실는 게 하겠죠. 일부를 희생함으로써 뭐가 될까요? 내가 그 배를 살리게 되겠죠. 그럴 때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투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상, 그걸 뭐냐면 공동회사의 정산 기준은 요크 안터플루리라서 요크 안터플루얼, 그래서 야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돼 있고, 야 규정은 선화증권 뒷면에 바로 명기가 돼서 약관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물적 손해고요. 화물이 뭐 전체가 손해났느냐, 부분이 손해냐, 전손이냐, 분손이냐. 그 다음 비용 손해죠. 말 그대로 구조비가 있죠. 구조라는 것은 어찌 됩니까? 네가 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자, 내가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배가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배가 있고. 여기 바다 위이죠. 뒤에 이제 이렇게 배가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구해줘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상선이다 보니까 이 배를 구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여건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그럴 때, 요렇게 내가 뭡니까? 임의로. 내가 보니까 어떤 그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임의로, 그죠? 내가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이게 임의 구조비죠. 그죠? 이게 구조비예요. 근데 계약 구조는 뭐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구조선들이 가져가는 게 이게 계약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구조는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조건 우리가 구조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의로 구조할 때는요, 너는 전문 구조선이 아닌데도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죠.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져와서 어디 부두까지 안전하게 네가 이렇게 접안시킬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no cure, no pay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임의 구조비는 성공을 해야만이 보상해주지, 성공 안 하면 보상 안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가능하면 손대지 마시고, 뭐 사람이나 좀 이렇게 챙겨주고, 그 배에 대해서 전문 구조선이 와야 된다. 그죠? 요게 구조료와 구조비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산항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에 이렇게 이제 고베항까지 갈 구입니다. 이렇게 고베항까지 갑니다. 고베까지. 근데 가다가 갑자기 태풍이 부는 바람에 스시마에서 이렇게 입항을 했어요. 요럴 때 이 입항을 뭐라 하냐? 피난항이라 부르는 거죠. 피난. 왜? 내가 이제 태풍이 갑자기 부니까 이 태풍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들어온 항구가 피난항입니다. 오다 보니까 태풍이 금방 안 멈춰요. 그러면 이제 요 서시마시에 들어와서 배가 이렇게 접안했잖아요. 계속 태풍이 치면 물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육지에 좀 내려놓겠죠. 그래서 이 피난항에서 뭡니까? 내가 배에 하역을 해서 육지에서 이 트럭에 싣고 다시 어디 갈까요? 쭉 가서 어떤 창고에, 역시 안전한 창고에다 물을 좀 부려놓겠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한물을 꺼내 보니까 포장지나 여러 가지가 뜯어졌다든지 교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도치해서 다시 어찌 될까요? 네가 다시 트럭에 실어서 배에다가 다시 적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피난항에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특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잠깐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여기서 말하는 특별 비용은 말씀대로 긴급 상태가 발생해가지고 피난항에서 보험의 목적물, 다시 말해 수출 항모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내려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양육비죠. 양육비가 뭐예요? 컨테이너에 있던 배에 실린 물건은 차에 실어서, 그 다음에 창고에다가 들어가니까 창고 보관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뭐 비가 많이 말려서 재포장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시 또 나중에 많이 맑으면 어찌 됩니까? 다시 차에 실어서 실어야 되겠죠. 그게 재운송비죠. 등등 이런 비용들을 특별 비용이라서 이 비용은요 보험료에 관계없이 전액 다 지불합니다. 왜? 물건을 살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이 뭐냐면요, 이것도 그림을 좀, 이 태안앞바다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디선에 올라와 있는 겐트리 크레인이 한대 중공업가,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여기 있죠? 배가, 여기 아니다죠? 여기 아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죠? 요게 이렇게 이제 기름이 들어있다죠? 기름이 가득. 이 들어받아서 기름이 유출됐잖아요. 이럴 때, 이 배가 더 이상 기름이 있을 때 기름이 더 이상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 임시로 좀 이렇게 땜질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배에 그냥 땜질이 될까요? 배가 바다에 흔들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줄 있죠? 예를 보면 큰 대형 건물들 유리창 닦는 아저씨들 보셨죠? 여기에 사람이 앉아요. 잡아주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배가 조그마한 배에서 또 사람이 이 선도 잡아줘야 되죠.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되게 악천후로 이렇게 들어받아서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위에서 로프를 잡아주고 밑에서 작은 배에서 로프를 잡아주고 앉아서 하죠. 이 사람이 여기다가 구멍을 좀 막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용접을 해버리면 기름 같은 게 폭발해버리죠. 그죠? 땜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로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게 방지하는 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강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 구멍 사이에다가 나무망치로 때려 넣겠죠. 임시로. 그러면 어찌 될까? 그 크게 쏟아지던 기름이 유출이 적게 되겠죠. 이걸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가장 큰 부분은 기름의 유출을 통해서, 기름이 빠져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유출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손해방지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조사 비용은 뭐냐?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우리가 바지선에 실리는, 그죠? 이렇게 겐트리 크레인의 항도 중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대 오일하고, 누구 잘못으로 들어받은, 이 사람이 과실로 받은 거냐? 그래 자기가 손해받은 거냐? 아니면 내 과실이냐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게 손해조사 비용입니다. 결론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바지선에 실린, 이렇게 겐트리 크레인이 너무 급하게 시간 맞추다가 가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이제 입항하는 배를 들어받았죠. 이건 중국으로 가다가죠. 그래서 결국 손해사 우리 결과 뭐가 나왔죠? 이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잘못됐다 나왔죠. 그 비용을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게 이제 선박 충돌 손해배상 책임이 되거든요. 삼성중공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조사해? 손해사정이 나겠죠. 손해사정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항인지를 봐서 그 사람들이 이 손해사정인이 해상, 항공, 육상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해상화물이니까 해상화물에 관한 손해사정인이 여기에 가셔서 누구 잘못인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이 나오지 않으세요? 누가 A가, 그죠? 가해자인지 B가 피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찾을지 그렇게 하는 비용을 조사 비용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특별비용 말씀을 드렸고요. 피난항에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그죠? 차에 이제 실은 양육비죠. 내려서 창고에 보관하고는 창고 보관비 줘야 되고, 날이 좋으면 다시 박스 같은 게 좀 터졌겠죠? 바꿔서 어디에 다시 차에 실어가지고 저감할 때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은 특별 비용이라서 이거는
보험금에 초과하더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 100%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방지비용 좀 말씀드렸죠. 아까처럼 그런 그죠? 유조선들이 기름이 더 이상 세게 흘러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재해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을 당장 지금 배를 바로 하고 기름이 들은 놈을 아직 완전히 목표 지점에 가지고 다녔는데 내가 기름을 내가 이게 땜빵 칠 수는 없죠. 그죠? 용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임시로 더 새지 않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갈까요? 접안해서 기름을 다 빼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선소로 가서 조선소에서 수리하겠죠. 요럴 경우 임시로 내가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손해배상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태안 앞바다에서 누가 이 지금 더 손해를 일으킨 당사자냐라는 손해사정인이 현지에서 조사하는 걸 손해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니까 몇 프로냐 그랬죠. 앞에서 그랬죠. 보통 보험료는 물건값의 100%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초과 보험에서는 110% 한다고 했죠. 이런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따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보시는 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싸다라고 우리가 보험료를 우리가 프리미엄이죠. 계산할 때 대부분 우리 알고 있기는 뭐냐면은 보험료가 어디입니까? 보험료가 ICCA라서 비쌉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일 많은 것은 화물의 종류입니다. 화물의 종류. 화물 종류가 폭발하기 쉽다든지 끼어지기 쉽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가장 비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죠. A냐, B냐, C냐죠. ICC. 이런 종류다. 세 번째가 뭐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운송 구간이 나옵니다. 운송 구간. 운송 구간이 다른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표준 구간으로 갈 거냐. 그죠? 다시 말해서 표준 운송 구간에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일반적인 그런 구간을 갈 거냐. 좋게 말해서 버스가는 지정 우리 정상적인 큰 도로만 다니잖아요. 그죠? 택시는 구석구석이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운송이 컨테너 선들은요, 이런 노선대로 운항 노선을 가는데 벌크선들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구석구석이 작은 항구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운송 구간이 정해진 그런 루트가 아닐 경우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운송에 따라서 조금씩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ICCA들이니까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 아무리 종류가 끼어지기 쉽다든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등등의 화물의 종류가 가장 첫째고 두 번째가 보험의 조건이고 세 번째가 운송구간이죠. 운송구간은 주로 보시니까 일본 지역, 중국 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럼 최소 보험이 얼마냐? 110%인데 우리나라 보통 130%까지도 할증해서 받아주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보험증권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10월 되죠? 그러면 누굽니까? 피보험자죠. 그 영신산업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 claim at if any favor이 뭡니까? 여기는 수입자죠. 이 사람이 수입자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험을 들은 게 아니라 수출자가 보험을 들으시니 어시울드가 누구에게요? 바이에게 내가 배세를 통해서 콜리전 해주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니까 배우셨죠? amount insured죠. 우리 앞에서는 인슈런스 어마운트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험이 금액입니다. 보험 금액이 얼마예요? 71,790불이에요. 보험 가액은요, 그냥 어마운트, 인슈런스, 그죠? 밸류죠. 그거 얼마짜리예요? 이 화물은 65,190불짜리예요. 자, 65,190불짜리 화물을 최소 부보가 110%잖아요. 110%로 곱하니까 보험 금액이 71,700불 나왔어요. 초과보험이죠. 그럼 우리는 뭐로 생각? 해상보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항공보험이나 육상보험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100%. 65,190불이에요. 요게 보험 가액이고 물건값이고 거기에 110% 하니까 71,700불이 보험 금액이 나와서 초과보험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게 이게 보험 조항이 ICCA를 들었구나라는 거 나와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추가로 부가 약관이 있죠. 우리나라는 워크로즈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SRCC가 있어야 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넣고 안 넣고는 그때그때 따라하는 거. 워크로즈 항상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한 번 더 했네요. 클레임은 수입자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서 클레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똑같이 sailing on or about 언제쯤 출발할 예정인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발항과 도착항이 나왔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요코하마항에서 도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이 또 뭐 나왔죠? subject metal insured. 화물의 종류가 뭐냐? 6,000피스 오토모빌 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립션 굿즈가 아니라 subject metal insured라. 몇 장 발급해요?
number of 이제 policy insured 몇 장 발행이냐? 딱 2장을 발행합니다. 우리 선한증권은 몇 장 발행했죠? 석 장 발행한다 했죠. 이거는 2장을 발행한다. 그리고 서명하고 이러면은 보험증권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험에 대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